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산화와 환원 그리고 반응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조금 이렇게 에너지가 딸린다거나 좀 지친다거나 할 때 혹시 어떻게 여러분만의 이렇게 힘을 돋구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선생님은요, 개인적으로는 단 걸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좀 슈가 파워 이래가지고 설탕을 막 그냥 먹을 순 없으니까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거 이렇게 가방에 넣어뒀다가 힘들 때마다 꺼내 먹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모의고사, 수능시험장까지 갈 때까지 실제로 뭐 공부는 많이 하지도 않았으면서 가방 속에 항상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넣어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친구들도 좀 지칠 때마다 뭐 나름의 노하우는 있겠지만 선생님은 슈가파워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다 하나씩 초콜릿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꼭 옆에 좀 힘낼 수 있는 물건 하나 준비해 두시고요. 다음에 혹시 길 가다 선생님 만나시면 선생님 저 초콜릿이요 하시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오늘도 힘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우리 산화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산화수라고 하는 거, 자, 어떤 물질의 성분 원소의 원자가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값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산화됐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표현하자? 플러스로 표현하자. 자, 환원이다라고 하려면 마이너스로 표현하자. 자, 우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은요, 이온의 전하가 바로 산화수다라는 내용 공부했었고요. 자,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 성도가 큰 애가 공유 전자쌍을 다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자라고 해서 선생님이랑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좀 산화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우리가 조금 얘네들을 일반화시키는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산화수 규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규칙입니다. 자,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우리 원소라고 하는 애들은 호돈소 물질,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었죠. 자, 바로 수소나 산소, 자, 또는 자, 구리, 나트륨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은요. 자, 그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산화수가 0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온의 산화수, 이온의 전하수랑 똑같았네.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은요. 자, 플러스 1가량 이온이니까 산화수 플러스 1이었고요. 자, 그러면 산화 이온, 자, 이가음 이온이었으니까 산화수 마이너스 2였죠. 자, 세 번째 규칙입니다. 자, 화합물에서 플로린의 산화수는인데요. 자, 여러분, 플로린의 산화수는요. 화합물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1이래요. 대표적으로 우리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HF, 자, 이런 문제 살펴봤었거든요. 자, 수소보다 플로린이 전기음 성도가 더 크니까 공유전자쌍을 다 가져와서 자, 얘네들은 환원이 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플로린은 그 어떤 원소보다도 전기음 성도가 커요. 무조건 커요. 그러니까 얘네와 화합물을 만들어내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무조건 플로린이 전자를 다 뺏어옵니다. 근데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이미 7개나 있던 애여서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거든요. 보세요. 전자 하나 가져왔죠? 환원됐어요. 1만큼. 그래서 플로린은 자, 화합물에서는 항상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1족 원소는 플러스 1. 자, 2족 원소는 산화수가 주로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1족 원소, 자, 주로 수소를 제외하고는 금속 원소죠. 자, 전기음 성도가 작아요. 그러면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합을 하면 전자를 뺏기겠구나. 그래서 나트륨이나 리튬 이런 애들 보면 1가이온 잘 됐잖아요. 자, 우리 2족 원소 마그네슘 또는 칼슘 이런 애들 보면 원자과 전자 2개 잘 잃어버려서 2가이온 잘 됐잖아요. 그래서 1족 원소, 2족 원소는요. 주로 산화수가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소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수소는 워낙 자주 보는 원소여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수소, 원자과 전자 하나죠. 얘네도 전기음 성도가 뭐 그렇게 큰 원소는 아니어서요. 잘 뺏겨요. 잘 잃어버려요. 자, 산화됐습니다. 한 개만큼 주로 산화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요. 자, 수소보다도 전기음성도가 더 작은 애들도 있어요. 누구? 바로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물질도 존재해요. 나트륨과 수소가 결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들이요.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작거든요. 전자를 뺏깁니다. 그래서 나트륨 양이온이 돼요.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고요. 1가 양이온이니까 산화수 플러스 1이죠. 그럼 그 전자 어디로 갔겠어요? 누가 뺏어갔겠어요? 수소가 뺏어갔죠? 수소가 전자를 뺏어가서 환원됐습니다. 몇 개만큼? 하나만큼. 그래서 이렇게 금속과 화합물을 만들 때는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기도 합니다. 자, 수소와 더불어서 또 많이 나오는 원소죠. 산소예요. 자, 산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자,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원소인데요. 자, 얘네들은 뭐 플로우린 다음으로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이에요. 즉, 전기음성도가 꽤나 크다고요. 다른 애들이랑 결합하면 전자를 뺏어 온다고요. 뺏어 와서 옥텟규칙을 만족하자. 이렇게. 자, 그럼 얘네들은 옥텟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를 뺏어와서 환원됐죠. 마이너스 몇 개만큼 가져온다? 2개만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는요, 대부분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런데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좀 특이한 형태를 갖는 경우에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한다는데, 자, 이런 애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산화수소. 자, 선생님이랑 3단원 할 때 역시 구조 그려봤습니다. 자, 이런 애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공유전자쌍 산소가 가져와요. 자, 산소와 산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서로 같은 애들끼리는 얌전히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산소는요, 자기 주변에 전자 몇 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원래 6개였는데 7개가 됐네. 환원됐네. 하나만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선생님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 가능하냐면요, 바로 이런 물질일 때 가능합니다. 자, 플로우린과 결합을 했을 때요. 자, 플로우린은요,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큰 애죠.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을 플로우린이 가져가고요, 플로우린이 가져가요. 자, 그럼 우리 산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 산소 원래 원자과 전자 6개, 4개 남았네. 산화됐네. 자, 몇 개만큼? 2개만큼. 네, 자, 이렇게 한 가지 원소가 여러 가지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산소라고 하는 애들은 자주 사용되는 애들이니까 좀 이 특이한 성질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성질입니다. 자, 중성화합물, 일반적인 분자 또는 이온결합 물질에서는요. 자, 산화수를 모두 더하면 0이에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볼까요? 자, H2O 물 분자입니다. 자, 여러분 수소 산화수 일반적으로 얼마? 플러스 1이라고 했었죠. 자,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습니다. 산소는요, 방금 했잖아. 산화수 마이너스 2요. 자, 더하면 얼마? 0이죠. 자, 우리 NaCl 이온결합 물질도 한번 살펴볼까요? NaCl. 자, 나트륨 산화수, 그쵸? 1가양이요. 염화이온, 마이너스 1가. 그래요.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0. 자, 이렇게. 자, 산화수를 모두 더하면 0이더라. 자, 마지막입니다.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다원자 이온은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원자 여러 개가 붙어서 이온이 되는 거. 수산화 이온 같은 애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2죠.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어머나, 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하와 똑같네. 네. 자, 다원자 이온은요, 각 원소들의 산화수를 모두 더하면 이 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하수랑 똑같아지더라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우리 황산이온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황산이온입니다. 전체 2가 음이온이에요. 자, 산소는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산화수를 가지고 있었죠? 자, 이런 애들이 4개나 있습니다. 자, 그럼 황의 산화수가 얼마일까? 자, 2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황은요, 플러스 6이 되면 되겠구나. 그럼 플러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이가 음이온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화수 규칙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요. 자, 우리가 산화수를 구할 때
뭐 이온의 가수도 알아서 구해야 됐고요. 자, 또는 공유결합 물질을 구할 때는요, 전기음성도 그리고 분자의 구조 얘네들을 좀 비교해서 구했었는데요. 자, 이런 산화수 규칙을 알고 계시면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원소들이 어느 정도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서 나중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산화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사실 이 산화수라고 하는 애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뭔 특징인가요? 네. 자, 여러분 혹시 여기서 좀 눈에 띄는 특징 찾으셨어요? 자, 일단 점이 많죠. 네, 점이 많습니다. 자, 하나의 원소가 하나의 산화수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선생님이랑 아까 전에 산소에서도 살펴보셨죠. 산소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 2도 가질 수 있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가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원소라고 하는 애들은 내 옆에 결합하고 있는 애들의 전기음성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특징. 자, 혹시 여러분 요런 선 보이시나요? 슝, 슝. 그쵸. 자, 얘네들 보시면요. 자, 산화수가 주기성을 띠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슝, 슝, 슝. 그쵸.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산화수의 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산화수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산화수, 자, 물질이 산화 또는 환원되는 정도였죠. 산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전자를 잃어버리려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던 전자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였던 애들은 뭐 하나 잃어버리는 거 산화수 플러스 1밖에 불가능하겠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었던 애들은 그쵸, 산화수 플러스 2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4개 있었던 애들은요. 4개 다 잃어버리면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될 수 있겠죠. 즉 14족 원소들은요. 자, 산화수가 플러스 4까지도 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족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그 같은 족 원소들은 같은 크기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더라. 즉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산화수의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 정리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본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한 원자가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애들이 갖는 산화수가 주기성을 띠는데 그 이유, 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산화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이더라. 자, 이런 거. 자, 그러면 반대로 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산화수는 얼마일까? 자, 작다라는 건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죠. 마이너스 언제 붙어요? 환원됐을 때. 자, 환원돼서 전자를 받았을 때죠. 자, 우리 원소들이 전자를 받는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즉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만족하려고 8개 가지려고요. 내가 그럼 뭐 원래 원자과 전자가 5개였으면 3개 부족하네? 그럼 3개만 받아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였어요. 그럼 2개 부족하네? 2개만 받아오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8개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자과 전자수를 빼주면요. 자, 얼마의 전자수가 부족한지 나오죠. 자, 그만큼을 받아올 거예요. 자, 받아옵니다. 환원되죠. 그게 이겁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일 때는 가장 작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4, 4개 받아오는 거고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7개일 때는요. 가장 작은 산화수가 1, 하나 받아오면 되겠더라. 자, 이런 바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할 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특징들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산화수의 주기적인 성질들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산화수라고 하는 애들이 물질이 어느 정도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숫자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용하면 산화와 환원을 보다 편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게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 플러스 값이 커지는 것, 환원,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 마이너스 값이 작아지는 것. 자, 우리 이렇게 산화와 환원 반응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기 무슨 말이에요? 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예제로 살펴볼게요. 자, 좀 복잡한 반응이 있습니다. 자, 산화 망가니즈와 염산이 반응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볼게요. 자,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 자,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2개. 자, 그럼 망가니즈는 얼마면 돼? 플러스 4여야 2개 더하면 0이 되겠죠. 산화수 규칙에서 했던 거 이렇게 적용되네. 자, 수소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럼 염소는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더하면 0이네. 이렇게 하자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염소는요, 17족 원소죠. 하나만 더 받으면 돼요. 그럼 1가 음이온이 됩니다. 자, 전자 하나 받아서 1가 음이온이 됐고요. 이런 애가 2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얘가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더하면 2? 더하면 0? 그치. 자, 2가 돼야죠. 자, 물,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이 2개 있었고요.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 그럼 여러분, 염소는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호전소 물질이니까 0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 원소들의 산화수를 다 찾아봤는데 산화수가 증가한 원소 먼저 찾아볼까요? 자, 산화수가 증가한 애 찾아주시면 어머나 여기 있네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염소라고 하는 애가요. 마이너스 1의 산화수였는데 원소가 되면서 0이 됐어요. 산화수가 증가했죠. 자, 산화. 자, 그럼 산화수가 감소한 애도 있겠네. 자, 산화수가 감소한 애 찾으시면 여기 있습니다. 네, 자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로 감소했네요. 자, 바로 이런 걸 우리가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산화 반응이 일어났으면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 우리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살펴보면요. 자, 지금 환원되는 물질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이만큼 줄어들었죠. 그럼 산화되는 물질 보세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1만큼 증가했습니다. 근데 Cl2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염소가 몇 개 사용된 거야? 2개 사용됐다고요. 그래서 결국 1자리가 2개, 2만큼 산화수가 증가했네. 자, 이만큼 산화수 감소했더니 이만큼 산화수 증가하더라. 역시 이것도요,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산화와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자, 그리고 증가하는 산화수와 감소하는 산화수 크기가 같아야 되더라. 자, 역시 이 내용도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에서 자, 이어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산화환원 반응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산화제와 환원제. 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소화 안 될 때 먹는 약? 소화제 있죠. 소화제는 다른 물질을 소화시키는 거죠. 그겁니다. 산화제는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물질의 산화수를 증가시키고요, 다른 물질에 있던 전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자 누가 해? 내가 가지고 와야지. 나는 환원됩니다. 그럼 환원제는 뭐겠어요? 반대겠죠. 다른 애를 환원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있던 애를 환원시키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줘버려야겠네. 그럼 나는 뭐가 된다? 나는 산화가 되는 물질. 자, 이런 애들을 산화제와 환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화학 반응식에서 한번 산화제, 환원제 찾아볼게요. 자, 나는 환원이 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거. 다른 물질을 산화시킵니다. 산화제죠. 자, 바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나는 환원되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물질을 산화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남을 환원시키면서 내가 산화되는 애도 있었어요. 남을 환원시키면서 내가 산화됩니다. 자, 산화수가 증가하는 물질,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자, 이 물질을 자, 우리가 환원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는 기본 정의는 다 정리가 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정리하고 계신지 선생님이랑 자, 화학 반응식 두 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 황이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반응인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반응부터 볼게요. 산소의 산화수, 이제 나오죠? 마이너스 2자리가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럼 황은요, 산화수 플러스 4죠. 자, 수소 산화수 플러스 1이에요. 이런 애가 두 개 있으니까요. 황은요, 산화수 마이너스 2. 얘네들이 반응했더니 황호던소 물질이니까 0. 자, 우리 물은 이제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자리가 두 개, 산소 마이너스 2. 자, 이 정도는 금방 나오겠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산화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산화. 자, 산화라고 하려면 산화수가 증가해야 되는 거죠. 자,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 자, 누구 보이시냐면 선생님은 얘 보입니다. 자, 얘가 보여요. 자, 마이너스 2였던 산화수가 0으로 증가했습니다. 산화죠. 자,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환원이 돼야 돼요. 산화수가 감소한에 찾아주시면요. 여기 있어요. 황이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0으로 감소하니까 자, 얘네들 산화수가 감소했습니다. 환원 반응이에요. 자, 그럼 우리 산화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산화수 2만큼 증가했죠. 그런 황이 몇 개 있냐면 두 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산화수가 4만큼 증가했어요. 자, 그랬더니 플러스 4였던 애가 0으로 산화수가 4만큼 감소했네. 황 몇 개? 분자 하나당 한 개? 그럼 분자 한 개. 4만큼 감소. 산화수 4만큼 증가했더니 4만큼 감소하더라.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다. 확인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물질에서 산화제. 남을 산화시키면서 내가 환원된 물질. 얘네가 산화제죠. 그러면요, 환원제. 남을 환원시키면서 내가 산화된 물질. 자, 얘네가 환원제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 가능하세요? 그럼 아래 것도 할 수 있겠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거 이산화황은 같이 봤었죠? 플러스 4였고요. 마이너스 2자리가 두 개 있었습니다. 자, 산소는 호던소 물질이니까 산화수 0. 자, 산소 마이너스 2자리가 3개나 있네요. 그럼 황은요, 플러스 6이 되어야 더하면 0이죠. 자, 그럼 산화수가 변하는 애들 찾아주세요. 일단 자,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 오케이, 산화수 증가했네. 산화. 자, 산화수 감소하는 애 여기 있어요. 선생님은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 자, 산화수가 0이었던 애가 자, 마이너스 2로 감소했네. 자, 얘네가 환원.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산화제. 남을 산화시키고 내가 환원됐으니까 얘가 산화제죠. O2가. 자, 그럼 환원제, 남을 환원시키고 나를 산화가 됐습니다. 자, 이 물질, 이산화황이 환원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판단 되셨습니까? 자, 그럼 산화환원 반응의 이제 정의는 여러분 다 판단되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선생님이 괜히 얘네들 갖다 놓은 거 아니죠? 자, 선생님 왠지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도 이거 얘기할 것 같아요. 바로 이산화황입니다. 자, 이산화황을 봤더니요. 첫 번째 반응에서는 산화제로 사용됐고요. 두 번째 반응에서는 환원제로 사용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물질의 산화수, 원소의 산화수가 누구와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뉠 수 있는 것처럼 자, 하나의 물질도 내 옆에 오는 애들의 성질에 따라서 산화제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환원제로 작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바로 산화제, 환원제의 상대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 옆에 오는 애, 나와 반응하는 애의 성질에 따라서 자, 내가 산화제일지 또는 환원제일지 정의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할 수 있는 실험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건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은숟가락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은숟가락은요, 사용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좀 녹슬면서 검정색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렇게 녹슨 은숟가락 그냥 버릴 순 없으니까 네,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재생시킵니다. 녹슨 은숟가락을 준비하고요.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면 호일 있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그 은박지 호일을 잘 깔고요. 냄비에다 깔고 그 위에 뭐 소금 같은 거 좀 넣어주시면 돼요. 전해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슨 숟가락을 넣고 잘 끓여주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화학을 좀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자, 화학으로 표현을 해야죠. 자, 어떻게 일어나냐면 녹슨 숟가락이라고 하는 건 은이 황과 결합해 있는 상태예요.
얘네들이 알루미늄과 지금 같이 맞닿으면서 반응을 시킵니다. 근데 알루미늄이요, 은보다 반응성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산화가 돼요. 근데 알루미늄이 산화되면서 그 전자를 은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은은 그 전자 받아서 원래 상태, 은의 상태로 환원이 되면 되겠네. 자, 바로 그 반응입니다. 자, 은은요,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에요. 1가의 양이온이 2개 있었고요. 그러니까 황은 마이너스 2였죠. 알루미늄은 호던소 물질. 자, 은은 호던소 물질로 바뀌었고요. 자, 알루미늄 플러스 3가의 양이온이 2개 있고요. 자, 그럼 황은 마이너스 2가 음이온, 3가 양이온이 2개 있고요. 자,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은이라고 하는 애들은 원래 플러스 1가에서 플러스 1의 산화수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 자, 그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애는 산화수 0에서 플러스 3으로 증가했으니까 산화. 자, 이렇게 산화, 환원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산화, 환원 반응을 어디에 응용할 수 있을까? 네, 자, 바로 산화환원 반응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물질들의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물질들의 양적 관계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산화수를 이용을 해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시키는 방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화수를 이용을 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는 방법, 우리가 산화수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증가한 산화수의 총합,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이 일정해지도록만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감소하는 애, 증가하는 애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 뭐였죠?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다 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자,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보세요. 선생님이 이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반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엄청 복잡하죠? 우리가 처음 보는 반응식일 것 같아요. 겁먹지 말고 자,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자, 이가 양이온입니다. 산화수 플러스 2죠. 자, 산소, 산화수 마이너스 2가 4개 있는데, 자, 망가니즈랑 더했더니, 자,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네. 자, 그러면, 얘는 산화수 플러스 7이 되겠네. 자, 그리고요, 수소이온입니다. 자,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가 양이온이죠? 플러스 4예요. 2가 양이온 플러스 2. 자, 물 플러스 1짜리 수소가 2개. 그러면 산소는 마이너스 2. 일단 산화수를 찾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산화수의 증감을 비교해 보자고요. 산화수가 증가한 애가 어디에 있고 산화수가 감소한 애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산화수가 일단 증가한 애가 여기 바로 딱 보이네. 자,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증가했습니다. 자,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건 산화가 일어났다는 거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환원 반응도 일어나야 됩니다 라는 뜻이죠. 어디 있냐면 여기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했어요. 환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증가하는 산화수, 감소하는 산화수를 서로 같게 맞춰주면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을 만족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한 개당 산화수 2씩 바뀌고요. 한 개당 산화수 5씩 바뀌어요. 그럼 얘네들 산화수 변화 똑같이 해주려면 5개 있으면 되죠. 5개. 그러면 산화수가 2만큼 증가하는데 이런 애가 5개 있습니다. 산화수 10만큼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2개씩 있으면 돼요. 2개씩. 산화수가 5만큼 감소하는데 이런 애가 2개 있습니다. 10만큼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10 증가, 10 감소,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요 2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외에도 누가 있냐면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어요. 산소는 반응 전에 자, 이온 하나당 산소 4개씩 2개, 총 8개가 있었고요. 그럼 반응 후에도 산소 8개 있어야죠. 자, 그러면 H2O가 8개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반응 후에 수소가 분자 하나당 2개씩 8개, 총 16개 있으니까 반응 전에 이 수소 이온도 16개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산화수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예정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화학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화학 반응들을 다 봤어요. 자, 정말 길게 왔죠.
우리 화학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 농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원자를 거쳐서 분자를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분자라고 하는 물질들이 나타내는 산, 염기,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살펴볼 내용은요. 그럼 이렇게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자,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건 알겠는데, 그럴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걸 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 자, 반응이 진행될 때 항상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뭐 방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는데, 자, 이때 에너지를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응열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요, 선생님이랑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돼요. 어떤 약속? 계가 무엇이고 주의가 무엇인지 잘 약속을 해야 됩니다. 계라고 하실 때 좀 발음에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봤을 때. 어떤 거냐면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에요.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어디에 관심 있어요? 우리 화학 반응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바로 그곳이 관심 있는 거죠. 바로 그곳을 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석회수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반응을 시켜자고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석회수랑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섞이고 있는 이 영역이 관심이 있죠. 여기가 계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는 뭐라고 합니까? 다 통틀어서 주의라고 하시면 돼요. 주의. 계와 주의. 아시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정도는 약속을 하고 가셔야 돼요. 계,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주의, 관심이 없는 부분. 네. 자,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요. 이제 우리 반응열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발열 반응부터 살펴볼게요. 자, 발열 반응은요. 말 그대로 열이 뿜뿜뿜뿜뿜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내가 관심이 있던 계라고 하는 데서 내 알을 제외한 나머지 그 주위로 뿜뿜뿜뿜뿜뿜 열이 발산하는 것. 네, 이거를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열이라고 하는 애도 결국 에너지의 일종이죠. 열이 뿜뿜뿜뿜뿜 나와요. 그럼 내가 관심 있던 부분은 에너지가 충충충충충충 작아져요. 이 뜻이겠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막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을 생성물로 되면서 갖게 되는 에너지는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발열 반응에서는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큽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이만큼은 어디로 갔나요?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위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주위에서는 어때요? 열을 받았으니까, 나는 에너지가 높아지겠네. 네, 자, 온도가 높아지겠네. 자, 주위의 온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반응이 발열 반응의 특징이에요. 자, 발열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자, 에너지가 작아졌습니다. 자, 에너지가 낮아졌습니다. 선생님이랑 계속 공부했었는데 화학 결합할 때도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작아졌습니다. 안정해졌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한 주변은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애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반응 중에 이러한 반응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진화황산을 물키는 반응. 기억나세요? 선생님이랑 산 공부할 때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진화황산이라고 하는 걸 잘 물켜서 묽은 황산으로 만듭니다. 이거 보지 말고. 자, 질문. 자, 우리가 진화황산을 묽은 황산으로 바꾸고 싶을 때 황산에다 물 넣을까? 물에다 황산 넣을까? 네. 진화황산에 물을 넣어야 될까요? 물에다 황산을 넣어야 될까요? 바로 물에다가 진화황산을 조금씩 넣습니다. 자, 그 이유가 진화황산은 물이랑 희석될 때 엄청나게 큰 열을 방출을 해요. 열 에너지를 밖으로 뿜뿜뿜뿜뿜뿜, 자, 주변의 온도가 슉슉슉슉슉슉 올라가게 된다고요. 자, 바로 이렇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안정화되는 반응, 그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거꾸로 흡열 반응 볼까요?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 걔가 관심 있는 곳이 나머지 애들로부터 열을 막 뺏어 오는 겁니다. 자, 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에너지였죠? 에너지를 뺏어 왔어요. 에너지를 내가 갖게 됐으니까. 자,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됐을 때 에너지가 높아지겠더라, 더 커지겠더라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커지면요, 이 물질은 안정, 불안정? 오히려 불안정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흡열 반응이 진행될 때는 자, 반응물이 오히려 더 안정하더라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위의 입장에서 볼게요. 자, 주위는 어머나, 너 반응한다고 내 에너지 가져가 버려? 자, 그럼 나는요, 에너지를 좀 잃었겠네요. 자, 결국 자, 주위는요,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더라. 이게 바로 자, 흡열 반응의 특징입니다. 자, 흡열 반응은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반응이 있어요. 얘네들은 여러분이 아마 실험을 안 해본 친구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오늘 좀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을 섞었습니다. 자, 수산화바륨과 자, 염화암모늄을 섞어요. 자, 넣고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물을 조금 뿌리고 그 아래 나무판을 준비했습니다. 자, 얘네 둘이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반응을 할 때 주위의 열을 막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주위의 열을 흡수하면 물은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던 열을 싹 가져가 버려. 나는 온도가 낮아져. 자, 물은 그럼 뭘로 바뀌어? 얼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은요, 열 에너지를 뺏기면서 얼음이 돼버리고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그 덕분에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랑 나무판이 딱 붙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걔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자, 그런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살펴본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반응 말고도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발열 반응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뿜뿜뿜뿜뿜뿜 하는 반응, 자, 그게 발열이라고 했죠. 바로 상태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물의 상태 변화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물이 자, 밖으로 뿜뿜뿜뿜뿜 열을 내보내요. 자, 밖으로 열을 내보내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작아지죠. 분자의 운동이 느려지죠. 자, 그러면 액체가 뭘로 바뀌는 거? 바로 고체가 바뀌는 거. 그럼 또 기체라고 하는 애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버려서 밖으로 자, 품품품품 내보내서 액체가 되는 반응. 자, 역시 이런 반응도 발열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예시를 언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걸로 만들어 보셨어요? 선생님은 대학생 때인가?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정말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학교에. 선생님 학교가 이렇게 산 언덕쯤에 있는데 정말로 산에 막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버스가 올라가지 못해서 중간에 내려서도 저희 가시라고, 걸어서 가시라고 막 이럴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정말로 눈이 많이 와서 기숙사에 있던 친구들이 뭐를 했냐면 이글루를 만들더라고요. 그 눈을 다져서 밤새 물 갖다가 눈에 붓고 잘 다지고 해서 이글루를 만듭니다. 선생님이 다음날 이거 구경하러 갔는데 정말 아쉽게도 미리 다 부서지고 없어가지고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글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글루 안에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게 열기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글루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쭉 뿌리면요, 물이 고체로 바뀌면서 밖으로 열을 품품품품 내뿜어요. 바로 그 열기 때문에, 그 발열 반응 덕분에 이 안이 좀 따뜻하게 유지가 될 수도 있더라라고 하던데,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언젠가 눈이 엄청 많이 오면요, 자, 꼭 친구들이랑 손에 손을 잡고 이걸로 한번 만들어서 발열 반응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료의 연소입니다. 자, 연소라고 하는 거 산화 반응이었죠. 밖으로 무엇을 내뿜으면서, 그렇죠, 빛
열과 열 에너지를 내어놓으면서 에너지 내놓는 데잖아요. 네,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고요. 산염기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염이 만들어질 때 주변이 따뜻해져요. 왜? 열이 같이 방출하거든요. 자, 네 번째, 손난로 속에 철가루의 산화. 자,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사용하는 손난로 중에 그냥 똑딱 하는 거 말고 막 흔들어서 쓰는 그 손난로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막 흔들어 쓰는 손난로 안에 철가루가 들어가 있고요. 철가루랑 그 탄소가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흔들면 이 철가루들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들이랑 만나면서 산화되고요. 그 산화되는 열이 막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르셨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반응들, 네, 바로 그런 반응들 중에 발열 반응이 많습니다. 자, 그럼 흡열 반응, 바깥쪽에 있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자, 어떤 애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혹시 병원 가거나 이럴 때 손에 알코올 이렇게 싹 묻히면요, 알코올이 금방 기화가 되죠. 기화되면서 내 손등 이런 느낌은 시원해지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자, 바로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주위에 있던 내 손에 있던 에너지를 흡수해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역시 생각을 해보면요. 고체. 자, 분자가 천천히 제자리 운동하고 있던 애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조금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액체 상태였잖아요. 자, 바로 이렇게 상태 변화가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있고요. 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물질들을 가열을 하게 되면요,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 상태가 바뀌게 되고요. 이 물질들이 쪼개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쪼개지는 반응을 열분해 반응이라고 해요. 열 에너지 가했잖아요. 밖에서 주는 에너지 흡수했잖아요. 흡열 반응입니다. 자, 질산암모늄의 용해. 질산암모늄이라고 하는 물질도 자, 물에다 녹이게 되면요, 주위의 열을 흡수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하냐면 냉각팩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 혹시 주변에 뭐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문구점이 있으면 좋은데, 자, 그런데 가면 뭐 냉장고팩 이런 거에서 팔더라고요. 냉장고팩이라고 해서 팩이 있으면 그 안에 또 작은 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줘서 팡 치면 이 안에 있는 그 안쪽에 있던 봉지가 터지면서 잘 섞여서, 자, 이런 식으로 뭐 냉각시키는, 네,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광합성.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물이 반응하고요. 바로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죠. 빛 에너지 흡수하잖아요. 네, 바로 이런 애들이 흡열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열을 방출하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흡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학습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 열이 방출되고 흡수되는 거 알겠어. 그렇다면 성취 기준, 얼마나 흡수되고 얼마나 방출되니? 자, 그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전에요, 선생님이랑 일단 기본적인 용어 좀 보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 비열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자, 비열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물질 1g을 딱 준비했을 때 얘네들을 1도씨만큼 온도를 높이려면 에너지를 얼마나 줘야 되니? 단위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줘야 되는 에너지, 이걸 비열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질을 1g씩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100g을 사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g을 올릴 때 필요했던 에너지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게 100g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100g을 준비했고요. 1도씨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한 2도씨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100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는 비열에다 곱하기 100 하기로 했어요. 근데 1도씨 올리는데 100 곱하기 100 해준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올려야 돼? 2도씨. 그럼 여기에 변화야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물질이 흡수해야 되는, 또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방출하는 총 열량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앞으로 열량 Q라고 사용할 거고요. 자, 작은 C로 나타내 주는 게 비열, M이 물질의 질량, 델타 T가 온도 변화입니다. 자, 시멘트
외울 수 있겠죠? 자, 시멘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비열이요. 줄. 자, 그램. 도시. 자, 요런 단위였고요. 자, 질량은요. 그램의 단위죠. 자, 온도 변화는요. 그쵸. 도시지. 질량 사라지죠? 네, 도시 사라지죠? 남는 단위 줄,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되는 열량 단위는 줄 또는 킬로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외웁시다. 네. 자, 그럼 어떻게 실제로 측정을 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자,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간이 열량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간이 열량계는 어떤 거냐면 혹시 학교 화학실에서 과학실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스티로폼 박스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깥쪽에 단열 용기 안에다가 내가 반응을 시키고 싶은 용액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반응을 시키면서 자, 뚜껑을 잘 닫아서 자, 반응이 진행되면서 이 안에 있던 온도가 어떻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이 장치를 우리가 간이 열량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열량계를 이용할 때는요. 우리 기본 가정을 하나 하는데요. 뭐냐면 이때 반응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열이 아무리 간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밖으로 에너지들의 유출이 손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가정하기로는 우리 열 손실이 하나도 없다. 에너지 손실이 하나도 없고요. 이때 나오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모두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이 안에서 나오는 열량은 우리 어떻게 구하자? 시멘트. 자, 이렇게 구하기로 했죠. 자, 온도 변화는 어떻게 측정하니?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온도계를 이용해서 자, 이 내부의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M은 뭐니? 자,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용액의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비열은 뭐니? 역시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용액의 비열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선생님이랑 하나, 둘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이 열량계에다가 물 50g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자, T1 도시래요. 자, 거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4g을 넣고 잘 녹인 다음에 역시 최고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T2예요. 온도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때 온도 변화는 자,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 빼주면 되겠네. T2-T1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방출하는 열량을 알고 싶으면 시멘트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 온도 변화는 찾았습니다. 얼마? 자, 온도 변화는요. 자, T2-T1이라고 찾았어요. 자, 이 M이 뭐였죠? 용액의 질량이라고 했죠. 50g 더하기 4g 했으니까 총 54g을 사용을 했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이것이 뭐예요? 용액의 비열이죠. 용액의 비열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 용액의 열량이 나옵니다. 선생님, 용액의 비열은 어떻게 구하나요? 사실 용액의 비열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주어진 문헌 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역시 똑같이 간이 열량계에 물을 50g 넣고 온도 T1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염화 나트륨을 넣고요. 염화 나트륨을 넣고 잘 섞었대요. 잘 섞고 이때 최저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자, 온도 변화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온도 변화는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용액의 질량은 55.4였고요. 자, 용액의 비열은 C2였대요. 자, 그러면 우리 Q는 CMT라고 했으니까 자, 비열 C2 곱하기 질량 55.4. 자, 그리고 온도 변화 T3-T1. 자, 이만큼이 바로 열량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선생님. T3가 T1보다 더 작으면 어떡해요? T3가 T1보다 더 작으면 이 값 마이너스잖아요. 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한 이 값이 마이너스라면 여기 절대값 씌워주시면 돼요. 절대값.
자, 이 절대값의 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이더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랑 살펴봐야 했던 일단 반응열이었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이어서 내신 기초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신 기초 문제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 교재에 탐구 활동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탐구 활동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탐구 활동은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주로 살펴봤던 금속과 금속염의 반응에 대한 탐구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황산 아연 수용액에다가 마그네슘 아연 구리 금속을 넣었고요. 자, 두 번째는 황산 구리 수용액에다 마그네슘 아연 구리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질산은 수용액에다 역시 마그네슘 아연 구리 금속을 넣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응 전 용액의 색깔 변화를 좀 봤다는데 반응 전엔 무색이고요. 무색이었습니다. 황산 구리는요, 구리 이온 때문에 무슨 색? 푸른색이죠. 자, 한참 반응을 시키고 났더니 처음에는 색 변화가 전혀 없었고요. 두 번째 요 실험하는 군에서는요, 이 두 개가 색이 연해졌다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군에서는 자, 여기에서 푸른색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색 변화가 나타나는 걸로 보아서 왠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어떤 금속들이 만들어졌는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황산 아연 수용액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아연이 석출됐습니다. 거기에 구리를 넣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뭐 아연을 넣으면 자기들끼리니까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건 아연에다가 왜 황산 아연 수용액에다 마그네슘을 넣으면 아연이 석출이 됐을까? 그게 궁금하대요. 왜 석출이 됐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자, 마그네슘이 아연보다 반응성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산화되면서 양이온이 되고 그 전자 누구한테 넘겨줘? 아연 이온한테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연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자, 아연으로 석출이 되고요. 자, 마그네슘은요, 전자를 잃어버려서 마그네슘 양이온이 됐던 거죠. 이게 여기에서 일어났던 반응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보자고요. 황산 구리 수용액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그네슘이 역시 구리보다도 반응성이 좋아요. 자, 그러면 마그네슘은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어놓을 거고 그 전자를 이제 누가 받으면 돼? 자, 용액에 들어가 있던 구리 이온이 받으면 돼요. 구리 이온이 받아서 구리로 석출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연을 넣으면 왜 또 구리가 석출될까요? 마찬가지 이유겠죠. 아연이 구리보다도 반응성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구리라고 하는 애들은 아연이 이온이 되면서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어놓게 될 때 이때 내어놓은 전자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리 석출되지.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시험군. 자, 이번에는요, 모두 은이 석출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은이 석출되었다라는 걸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마그네슘과 은이온이 반응했습니다. 자, 마그네슘이 은보다 반응성이 더 큰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됐고요. 자, 이때 나오는 전자를 은이온이 받아서 자, 금속으로 석출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관. 그럼 두 번째 시험관. 역시 은이 석출됐습니다. 그 은이 석출됐다는 건 아연이 은보다 반응성이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아연이 산화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나오는 전자 누가 받으면 돼? 이 전자 또 은이 받으면 돼요. 그럼 마지막 구리를 넣었을 때도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더 좋으니까 자, 구리가 산화될 거고요. 이때 나오는 전자를 은이온이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이때는요, 구리 이가 양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비커의 색이 푸른색으로 바뀌겠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우리 아래쪽에 나와 있는 탐구 분석 문제입니다. 자, 탐구 분석 구리를 질산 은수용액에다 넣었을 때 자, 저액이 점점 푸르게 바뀌는 이유, 이렇게 구리 이온이 생기기 때문이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황산 아연과 마그네슘의 반응. 자, 황산 아연과 마그네슘이 반응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연 이온이 아연으로 석출됐어요. 환원됐습니다.
내가 환원됐다는 거 마그네슘을 산화시킨 거죠. 네, 마그네슘.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마그네슘을 산화시키는 산화제가 된 거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그치,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 내어놓으면서 아연이 환원시켰으니까 환원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판단 가능하시면요. 이제 우리 이런 탐구 실험 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본 겁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반응력까지 여러분 좀 해볼만 하셨나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죠. 무엇이 중요하다?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 자, 그 개념들을 좀 유의하시면서요. 앞으로 문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선생님이랑 일단 내신 기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내신 기초 문제 1번.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을 자, 2개 고르면 자, 여러분 산화환원 반응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바로 산화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1번 반응부터 산화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호던수 원소죠. 산화수가 0이었고요. 자, 얘네들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탄소는 산화수 플러스 2. 자, 반응 전후 원소들의 산화수가 바뀌었네요. 자,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방금 봤었네요.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자, 얘네들은 호던소 물질이니까 0이죠. 자, 근데 얘네들이 바뀌었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산소는요, 산화수 마이너스입니다. 수소는요, 우리 플러스 1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플러스 1자리가 3개, 1개,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려면요. 탄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네. 자, 그럼 수소랑 탄소가요. 산화수가 바뀌었어요. 그럼 역시 산화환원 반응. 자, 그럼 3번 볼게요. 자, 얘네들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자리가 3개 있으면요. 자, 황은 플러스 6이죠. 자, 물, 수소 플러스 1자리가 2개. 산소 마이너스 2자리 하나. 자, 이렇던 애들이 황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수소 플러스 1자리가 2개. 산소 마이너스 2자리가 4개. 자,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만 하니까 자, 황의 산화수는요 플러스 6이에요. 자, 반응 전후 산화수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하나도 안 바뀌었네. 자, 그러니까 3번은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죠. 자,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염소, 호던소 물질이고요. 자, 우리 물은 계속 했고요. 자, 그 다음에 HCl,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 염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1이죠. 선생님 얘 처음 봐요. 겁먹지 마세요. 자,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플러스 1이 되어야 더했을 때 0이지. 산화수 바뀌나요? 네, 염소의 산화수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산화환원 반응이 맞다고요. 그럼 마지막 5번. 자, 칼슘, 이가이앙이온 플러스 2죠. 자, 얘네들은 과산화수소인데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 더해서 마이너스 1인데 이런 애가 2개 있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있으니까 탄소는 플러스 4여야죠. 반응 후에 탄산칼슘이에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3개. 그럼 얘는 플러스 4. 자, 그럼 물. 물은 뭐 이제 안 봐도 하겠다. 자, 산화수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산화수 안 바뀌었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2개는요 3번과 5번이었고요. 판단 어떻게 하자고요? 산화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 하나 띵 줬으니까 우리한테 무엇을 묻고 싶은지 어떻게 알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보기를 보시라고요. 자, 보기 봤더니 산화환원제, 산화수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 산화환원 반응이구나. 자, 그럼 산화환원 반응하려면 방금 했던 거 산화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 산소 산화수 마이너스이니까요. 탄소 산화수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죠. 자, 물은 이제 뭐 이 정도야. 자, 이산화탄소입니다.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있으니까요. 자, 탄소는 플러스 4여야죠. 호던소 물질 0. 어머나. 자, 그럼 다 나왔다. 자,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는 물질, 그쵸? 탄소라고 하는 원소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증가했습니다. 자,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죠.
자, 그럼 환원되는 물질. 자, 플러스 1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는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바로 환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중에서 환원제는 뭘까요? 내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킬 수 있는 물질. 자, 바로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일산화탄소가 환원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산화제는요,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야죠. 내가 환원되고 있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얘네가 산화제가 되겠습니다. 다 찾았네요. 자, 그럼 보기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억. 일산화탄소는 산화됐습니까? 네, 산화됐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자, 일산화탄소는 환원제입니까? 환원제라고 표시했죠. 자, 그럼 되게 반응해서 수소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아니요. 플러스 1에서 0으로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았다.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3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자, 어떤 문제냐면 다음은 두 가지 연소 반응식입니다. 자, 일단 연소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자, 빠른 산화 반응인데 산화가 되면서 빛에너지, 열에너지를 내어놓는구나. 자, 한 가지.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반응열에서요. 연소라고 하는 거, 자, 개 주위로. 개에서 주위로 에너지가 뿜뿜뿜뿜뿜뿜. 자, 에너지가 막 방출되는 반응이다라는 거, 그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어떤 내용을 묻고 있는지 보기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산화하는 반응이다. 사실 이건 뭐 더 이상 산화수를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었잖아요.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거. 반응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증가한다? 얘는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발열 반응이다. 연소는 발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사실 우리가 이걸 보기만 봐도요. 기억과 디귿은 오케이, 해결. 근데 우리 니은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니은부터 볼게요. 반응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자, 산소의 산화수가 증가하는지 볼게요. 자, 반응 전에 호던수, 호던수였습니다. 산화수 0, 0이 있죠. 자, 화물이 됐어요. 산화수 마이너스 2. 이런 애가 두 개 있고요. 탄소, 그럼 산화수 플러스 3. 산화수 감소했죠. 자, 니은 볼게요. 호던수, 호던수. 플러스 1짜리가 두 개, 마이너스 2. 감소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산화수 감소합니다고요. 자, 반응, 첫 번째, 두 번째 반응 모두 산화수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둘 다 산화하는 반응이다라는 기억까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산화와 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보세요 라는 건데, 자, 우리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할 때 나트륨은 환원된다. 여러분,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하면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들은 금속이죠. 자, 금속이 양이온으로 바뀝니다. 자, 양이온이 돼야 되니까 전자를 내어놔요. 산화 반응. 자, 그 전자 누가 받아? 염소가 받아야죠. 네, 여러분, 우리 염소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염소 분자 Cl2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해요. 자, 그래야 염화이온 두 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나트륨 전자 하나 내놨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었지? 그쵸. 그럼 나트륨 두 개 쓰자. 그래서 전자 두 개 내어놓도록 합시다. 전자 두 개 내놓고요. 두 개 받았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하고 있을 때 나트륨은 뭐 돼요? 산화되고 있는 거죠. 그럼 1번 틀렸네. 자, 2번 볼까요?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방금도 확인했잖아요.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동시성. 답은 2번인 거 바로 나왔습니다. 우린 연습이니까 3, 4, 5번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3번 구리와 산소가 반응했습니다. 자, 그럼 구리 입장에서 보면요. 산화 구리가 됐어요. 산소를 얻었죠? 산소를 얻는 반응, 산화 반응입니다. 그럼 구리는 산화돼야죠. 선생님, 전 그거 산화수로 확인하고 싶은데요. 산화수로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냥 구리만 있을 때는 원소니까 산화수가 0이었어요. 근데 산화 구리가 됐네. 산소 마이너스 2, 구리, 그럼 플러스 2. 자, 산화수가 증가. 그러면 산화되더라. 그러니까 3번도 틀린 보기라는 게 바로 나왔네요. 자, 4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공유 결합할 때 전기음성도가 커요. 자, 여러분,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건 전자를 가져오겠더라. 자, 전자를 가져왔으니까 나는 환원돼야죠.
자, 5번. 철에다 페인트 칠을 하겠습니다. 자, 페인트 칠하는 거 왜 써요? 자, 철이 부식하려면 자, 물과 산소가 필요했는데 물과 산소를 차단해 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요,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한 방법이 아니라 물과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환원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거 2번 하나 있었네요. 자, 이번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산화구리와 관련된 두 가지 실험입니다. 자, 첫 번째,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혼합해서 가열했더니 구리가 생성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였다. 선생님이랑 이거 우리 개념 정리할 때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이때 보시면요.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1, 구리의 산화수 플러스 2. 탄소는 호던수니까 0이었죠. 자, 호던수 됐습니다. 0,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그러면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죠. 자, 그럼 산화수가 변하고 있네요. 어떻게? 자, 구리의 산화수가 바뀌었고요. 산화수 감소했고요. 탄소의 산화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얘네들 산화환원 반응이구나. 일단 좀 예측이 되네요. 자, 두 번째, 석회수에 가에서 발생한 이 이산화탄소를 통과시켰더니 뿌 역혈이어졌다. 왜? 석회수라고 하는 건 수산화 칼슘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이었고요. 이 염기와 산이 반응하면서 만들어지는 얘는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한 결과물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기억으로 확인해 보면 가에서 구리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플러스 2에서 0으로 감소했습니다. 아닌 거죠. 자, 가에서 탄소는 산화제이다. 자, 그럼 탄소 보세요. 탄소는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산화됐습니다. 내가 산화되려고 내 전자를 버리려고 자, 구리한테 전자 준 거예요. 자, 그럼 구리는 그 전자 받아서 환원됐죠. 구리를 환원시키는 물질. 그래서 얘네들은요, 환원제입니다. 자, 그럼 디귿, 나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는다. 일단 나는요, 산염기 중화 반응이다 라는 걸 일단 우리가 먼저 봤고요. 그럼 얘네들의 산화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칼슘, 이가양이온 플러스 1이죠. 산소 마이너스 2, 자, 수소 플러스 1입니다. 얘네들을 더하시면요,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애가 몇 개 있다? 네, 2개 있더라. 자, 산소 마이너스 2가 2개 있고요. 탄소 플러스 4. 자, 칼슘, 칼슘 약이온이니까 플러스 2. 자,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자, 다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탄소는 플러스 4. 자, 그럼 플러스 1짜리가 2개, 마이너스 2. 자, 그럼 탄소의 산화수만 비교하면 플러스 4, 플러스 4 전혀 변하지 않고 있구나. 얘네들은 산화수가 변하는 물질이 없으니까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화합물이 나왔는데요. 다음에 화합물에서 산화수가 큰 원자의 산화수를 각각 쓰세요 라고 나오네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선생님 첫 번째부터 너무 어려워요. 저 처음 보는 물질인데요. 겁먹지 말자고요. 자, 우리 얘네들 확인하겠습니다. 자, 칼슘이요. 수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더 작아요. 전기음 성도가 작으면 전자를 뺏겨요. 산화돼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플러스, 수소는 전자 뺏어 와서 마이너스입니다. 네, 수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였죠. 그래서 몇 개만 더 받아오면 헬륨처럼 돼? 하나만 더 받아오면 돼요. 이런 애가 2개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칼슘은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어야 더했을 때요. 자, 그럼 이 중에 큰 값은 칼슘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애가 있잖아요. 누구? 산소. 산소가 질소보다도 전기음 성도가 더 크다고 하니까 자,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그러면 질소는 플러스 4. 그럼 더 큰 거 플러스 4 해주시면 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입니다. 자, 수소가 질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더 작아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짜리가 3개 있으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네. 더 큰 숫자 플러스 1. 자,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2짜리 하나 있어요. 그럼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어야 되는 거죠. 더 큰 숫자 플러스 1. 자, 산소와 플로린입니다. 플로린이 산소보다도 전기음 성도가 더 커요. 그래서 플로린은 항상 산화수가 얼마? 그치, 항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플러스 2가 되면 되지. 더 큰 숫자 플러스 2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고요. 자, 탄소는 플러스 4. 그러면 더 큰 거 플러스 4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가끔 이런 걸 좀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얘네 보시면요, 플러스 1이 3개라고 했으니까 산화수는 플러스 3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플러스 1인 수소가 3개가 있습니다를 나타내 주는 거지. 자, 저 원소의 산화수를 이야기할 때 곱하기 3을 하세요 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원소의 산화수를 이야기할 때는 요거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7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 금속판을 넣었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됐는지 쭉 살펴봤더니 자, 반응이 진행되면서 점점 이 수용액의 푸른색이 옅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 수용액이 푸른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였죠? 바로 이 구리 이온 때문이었죠. 자, 푸른색이 옅어졌습니다라는 건 구리 이온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구리 이온이 어떻게 줄어들어? 그냥 줄어들 수는 없고요. 어딘가에선 전자를 받아온 거죠.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환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디로부터 전자를 받았니? 바로 아연이 구리보다도 이온화 경향이 더 커서 아연이 전자를 내어놓으면서 산화가 됐고요. 이 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연 금속판 아래쪽에 자, 붉은색 구리가 석출이 되더라. 자, 그러면 기억, 아연은 산화된다? 전자 내어놨죠? 산화됐습니다. 자, 아연은 구리보다 산화되기 쉽다. 산화되기 쉬우니까 전자 내어놨잖아요. 네, 이온화 경향이 더 큽니다. 자, 그러면 디귿 황산이온은 환원된다? 여러분, 누가 환원됐어요? 구리 이온이 환원됐죠. 황산이온은 전기적 중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냥 구경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앞에서 개념할 때 한 2번 정도나 봤던 내용이어서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8번입니다. 산화수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생님이랑 이 산화수에 대해서도 열심히 했었죠. 이온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얘네들을 잘 연결해서 산화수 규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기억 잘 떠올리시면서 1번부터 보면 원소의 산화수는 0이다. 그쵸? 항상 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산이온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다 원자 이온일 때는 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모두 더하면 네, 여기 자, 전하량과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 선생님이 가장 마지막 규칙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산소의 산화수는 OF2에서가 H2O에서보다 크다. 보세요. 자, F-1의 산화수를 2개 갖는 애가 2개 있죠? 그럼 산소는 플러스 2. 자, 수소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죠?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 누가 어디에서 더 커요? 여기에서가 더 크죠. 역시 맞는다. 4번 화합물을 이루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다. 그래, 이거 우리 분자할 때도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로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5번 HF에서 자, 항상 플로리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수소는 얼마? 플러스 1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 자, 그러니까 5번이 틀린 답이구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입니다. 화학 반응식이 나왔죠. 자, 다음은 산성비의 원인 물질인 질산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좀 완성이 다 되지 않은 화학 반응식이 나왔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면 자고로 반응 개수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판단을 하고서 우리한테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라고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물어봤더니 산화수 물어보고요. 반응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산화제인지 환원제인지 물어봅니다. 즉, 이 반응을 이용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자, 그러면 얘네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바로 이 개수를 찾는 거를 산화수법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수를 찾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1단원에서 했던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주자. 자, 질소 반응 전에 자, 분자 하나당 1개 이런 분자 A개 있고요. 반응 후에 오케이. 자, 분자 하나당 질소 1개 이런 애가 C만큼 있다. 자, 분자 하나당 질소 하나 이런 분자가 D개 있으니까 반응 전후 자, 원자의 개수 똑같아야 된다. 찾으셨어요? 그럼 산소 봅시다. 산소. 반응 전에 분자 하나당 2개 이런 분자가 2개 A개 있고요. 자, 분자 하나당 산소 원자 1개 이런 분자가 B 있습니다. 자, 반응 후에 분자 하나당 산소 원자가 3개 이런 애가 C 있고요. 분자 하나당 1개 이런 애가 D 있습니다. 자, 반응 전후 또 같아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수소. 자, 반응 전에 분자 하나당 2개 이런 분자 B개 있고요. 반응 후에 분자 하나당 1개 자, 이런 분자가 C 있습니다. 서로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방정식을 연립하셔서요. A 대 B 대 C 대 D의 비율,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찾으시며 반응계수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틀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 뭐 물어봤어요? 그치, 산화수와 환원제 물어봤죠. 어차피 산화수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면 우리 산화수법으로 좀 간단하게 해보자고요. 자,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습니다. 플러스 4죠. 자, 플러스 1짜리 2개, 마이너스 2였어요. 자, 플러스 1짜리 하나,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그러면 질소는 플러스 5가 돼야 다 더하면 0이죠.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2. 자, 그럼 여러분 이 반응에서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응 찾으셨어요? 자,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로 가는 이때 산화수가 증가합니다. 자,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도 찾아보시겠어요? 언제냐면, 자,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자, 질소의 산화수가 바뀌는 건 감소하는 거예요. 자,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게 같아야 된다. 이게 산화수법. 자, 그러면 플러스 1만큼 증가했고요. 1만큼 증가하고요. 자, 얘는 자, 2만큼 감소합니다. 여러분, 증가 감소 똑같게 해주려면, 그치, 얘네들 하나 있을 때, 자, 증가하는 애 2개 있으면 되겠다. 그럼 이 감소할 때 이 증가하니까, 아, 그러면 얘네들 2개 있으면 되겠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결국 반응 후에 질소가 총 3개 있으니까 A가 얼마? 아, 여기 3개 있어야 되겠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반응 후에는요, 산소가 6개, 2개, 여기서 1개, 총 7개가 있는데, 자, 반응 전에 어머나 6개밖에 없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 더 채워줘야겠다. 확인되셨어요? 그럼 마지막 수소도 보면 되지. 수소 2개, 하나씩 2개.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걸 우리가 산화수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선생님은 산화수법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판단할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쵸? 이제 익숙해지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시된 화학 반응식에서 질소의 산화수는요,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2 세 가지였습니다. 자, A 더하기 B는요, 3 더하기 1, 그래서 4였고요. 자, C 더하기 D는요, 2 더하기 1, 3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이고요. 자, 디귿 H2O는 산화제이다. H2O는요, 산화수가 변한 원소들이 없습니다. 산화 또는 환원제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10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테인을 연소시켜서 물을 가열하면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된다. 자,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 볼게요. 자, 기억, 발열 반응이다. 자, 연소시켜요. 우리 태우는 거, 빛과 열 에너지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죠. 자, 니은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여러분,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건 액체가 기체로 가는 물리 변화입니다. 얘네들은요, 화학 변화, 자, 산화수가 바뀌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고요. 자, 그럼 기억,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은 내가 관심 있던 계에서 주위로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 열은 계에서 주위로 이동한다. 이게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발열 반응 그리고 흡열 반응에 대한 문제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네요. 자, 11번 문제도요, 바로 그렇게 흡열 반응 또는 발열 반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H2와 O2와 반응시켜서 H2O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에너지가 더 낮네. 에너지가 밖으로 뿜뿜뿜뿜 빠져나갔네. 발열 반응이네. 자, 그러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럼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안정한 거죠. 자, 그럼 디귿 탄산칼슘의 열분의 반응은 그림과 같은 에너지를 나타난다. 뭔진 모르겠어요. 탄산칼슘의 열분의 반응이 뭔진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이거예요. 탄산칼슘을 가열을 해줘야 돼요. 자, 가열을 해준다는 건 밖에서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죠. 주위에서 개로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얘네들은요, 흡열인 거죠. 그래서 디귿대. 그럼 맞는 답은 네, 기억 하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디귿에서요, 선생님 저 이 화학 반응식 처음 봐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발열, 흡열을 판단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주어진 내용
열분에 밖에서 열을 준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산화환원 기본 정의들 쭉 정리해봤고요. 자, 반응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관련된 문제들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뒤쪽에 문제들 남은 거 잘 아끼고 계시죠? 그 문제들 꼭 풀어보시고요.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